미국 현재 경제 이슈 그리고 소식들 해석해 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의 재임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브레인워드가 아닌 파월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이 이틀째 힘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주일 저녁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의 거취가 좀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지명을 받게 되면서 파월 의장이 내년 2월부터 2026년까지 FRB의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예산 또는 물가 상승, 유통 대란 등등의 이런 산적한 어떤 경제 문제들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가도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보다 어떤 안전하고 편한 길을 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재신임이 발표된 월요일 오전에부터 이렇게 증시가 좀 반짝 상승했었죠.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일종의 어떤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재신임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는 한마디로 so what? 이라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다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신임을 받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 이제 FOMC 미팅들이 그 미팅들을 통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이제 본인 어떤 온건책을 유지할지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주택 매매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매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랑세를 띠고 있는 걸까요? 네, 올 한 해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표가 매월 발표될 때마다 신기록이 갱신되는 기록의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도부터 시작됐던 이 심각한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이 이제 4, 4분기 올 들어서는 좀 다소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021년 한 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택 공급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부동산 지표 관련 관련 지표들을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들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 매매가와 또 매매 계약 완료일이 있겠죠. 주택 가격의 변동폭과 또 계약 체결 시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이제 정확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균 매매가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월에 36만 3천 불 정도 되는 이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 조금 내렸지만 그리고 지난달 10월 기준으로 35만 4천 불 정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매매가가 작년 대비 13% 이상 올랐고 또 지난 10년 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70% 이상이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오른 셈입니다. 한편 이런 주택 매물 시장이 나온 지 며칠 만에 매매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즈 온 마켓의 경우에는 4월 이후 계속 17일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18일로 하루 정도가 늘었죠. 2020년에 매매 체결일이 약 한 29일 한 달 정도 됐었고 또 이 전에는 더 길었어 한 4개월인지 6개월 됐던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거래가 완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표들이 알려주는 미국 주택 경기는 여전히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보통 11월, 12월 되면은 비수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또 다시 이제 본격적인 매매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또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좀 적지 않은 변화가 특별히 1, 4분기, 2, 4분기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 관련해서 이 부동산 업계 내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 부문이 바로 플리핑 사업입니다.
낡은 집을 사서 예쁘게 수리한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진로우가 이 사업 부문을 철수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만큼 플리핑 시장의 현황도 분석해 주시죠. 네, 올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은 그 불안정하고 과열된 시장 경쟁에서 어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금 매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 10월 자료만 봤을 때의 부동산 전체 거래의 25%, 4분의 1 가량이 전체 그 현금 매매였다고 발표되었고요. 2020년도 작년에는 평균 한 15에서 16% 정도였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현금 거래가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다. 실수요자들의 이런 현금 매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말씀하셨던 이 그 플리핑. 그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에 그 레노베이션을 하고 다시 되파는 소위 이게 플리핑 하우징 마켓이라고 하죠. 이 그 플리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뒤집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싼 가격에 집을 매입한 이후에 그 새롭게 새 집을 바꾸는 그런 그 부동산 전략이 되게 됩니다. 현금 매수 등의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저가로 매입한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내부 또는 외부 공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게는 15에서 15%, 많게는 50% 이상의 수입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런 플리핑 하우징은 매우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부동산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또 일단 그 좋은 매물을 찾는 거 쉽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공급난과 뭐 인력난 등으로 인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이제 수급이 어려워지고 또 인력 수급도 차질이 많았었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 것이 이 플리핑 사업에서는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회사 중에 하나인 질로우에서 지난 11월 초 정도 됐었죠. 이 플리핑 사업부를 전면 철수하고 약 25%의 어떤 그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90불 정도의 어떤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50불, 53불대로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 4분기에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이고 또 앞으로 이제 건축 자재 수급과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내년에 플리핑 쪽도 그쪽 전망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 대한 분석도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내에서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미국 역시도 이 확진자 신규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그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의료 전문가들 또는 그 이쪽 메디컬 전문가들이 그 11월 말부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그 지난주부터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많이 늘고 또 독감 시즌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또다시 거의 9만 2천 명. 그죠? 예, 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 with 코로나라는 이 그 생활 패턴이 뭐 사회, 뭐 경제, 문화 다양한 곳에 많이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서 작년, 예년 이 추수감사절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미국에서 많이 연출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또 그렇습니다. 그 CDC에서 그 부스터 샷을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추가 접종에 대한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실제 부스터 샷의 접종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 with 코로나의 생활 패턴이 정말 괜찮은지 또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인지 스스로 평가해보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겨울 건강하게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의 주요 이슈들 미국 현지에서 박사님께서 생생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